예, 안녕하십니까. 안녕마이카의 김정호 사장입니다. 예,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요 차량은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해볼 텐데, 제가 오늘의 컨텐츠 주제는 뭐냐? 바로 1000만 원도 안 되는 차량으로 수입차보다 좋은 국산차 고르기,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아마 저희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국산차 중에서 그랜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좀 좋은 차 어떤 거를 좀 추천을 딜러님은 또 이제 사장님은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두서없이 바로 말씀드립니다.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제가 지금까지 봤던 국산차 중에서는 탑 오브 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한 차량은 바로 짜잔! 네,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차량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2008년도에 처음 출시가 돼서 처음 1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제 DH와 G 시리즈까지 계속 꾸준히 이제 현대차에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왜 이 차를 갖고 나왔냐? 예, 물론 이 차는 파는 차량입니다. 파는 차량인데 지금 현재 광택하고 아직 이제 상품용 작업은 안 했지만 이제 곧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네시스 BH 이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외관, 실내, 그 다음에 마지막 고질병과 결함까지 총 이 한 편이면 이 제네시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입니다. 외관 보시면은 뭐 제네시스 BH 이 차량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자, 제네시스는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벤츠 E클래스보의 어떤 우아함과 세련됨, 그 다음에 고급스럽고 럭셔리함을 따라했고, 또한 이제 BMW 5 시리즈의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 성능과 다이나믹한 이런 거를 합쳤다고 해요. 많은 평가 속에서 우려도 많이 있겠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벤츠의 우아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BMW의 다이나믹함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외관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저는 되게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한 가지만 빼고요. 바로 이 프론트에 있는 그릴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아마 DH 모델부터는 전체적으로 뜯어 고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릴을 딱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이걸 혹시 키드니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날개 형상을 한 제네시스의 어떤 부분을 모티브에서 했나? 사실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 프론트 이제 그릴입니다. 자, 벤츠하고 E클래스에 없던 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예. 실내 공간과 이 휠 베이스 거리였죠. 근데 지금 영상에 잘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벤츠가 죄송한데 저쪽에 있어요. 벤츠가 지금 저쪽에 있는데 벤츠보다도 훨씬 큽니다, 차가.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축간거리나 뭐 이런 걸로 데이터 했을 때 벤츠 S클과 거의 동급으로 길이가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의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바로 실내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릎 공간과 또한 천장 높이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뒷좌석에 뭐 승차감을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 이 사각 팁이 나온 건요, 여러분들 그 이제 2008년도에 처음 나왔다고 했잖아요.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이제 2011년 초까지는 여기가 뒤에 부분이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1년도 3월, 4월부터 기점으로는 이 뒤에 이 머플러 팁이 사각 팁으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6단 미션에서 8단 미션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고차 시장에 가서 딱 보실 게 뭐냐? 뒤에 이 머플러 부분이 동그라냐 네모냐에 따라서 이게 6단이냐 8단이냐 이게 알아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6단과 8단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와서도 그게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많이 달라요. 처음에 초창기 6단 미션 같은 경우에 아이신 미션으로 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8단 미션을 적용한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이 차의 가장 취약점이 하나인 연비 때문에 그래요. 공인 연비가 9.6밖에 안 나오는데 시내 주행에서 보통 7에서 8 정도 나오고
고속이 13 정도 나와요. 근데 13은 저도 제가 타본 바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6단에서 8단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트립이, 엔진 트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3.3과 3.8이 있는데, 지금 갖고 나온 차는 저희가 3.3 모델인데요. 3.3과 3.8에서는 뭐 비교가, 뭐 물론 이제 자료 화면으로 이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제 그 옵션 트림이 다르고 또한 엔진이 다릅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람다 엔진이 들어가는데, 람다 엔진과 이런 안의 내구성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내, 그러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 크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 앞에 전면부에서는 프론트 그릴이 굉장히 조금 안 어울린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이 330 모델 말고 380에 들어가는 크롬휠이 이 차랑은 조금 대조적으로 좀 잘 안 어울린다 라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이동을 해 보시죠.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그 실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얘네가 확 바뀐 이 두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실내 구성이 정말 그 전에 있던 그랜저 뭐 이런 차량에 뭐 이제 조금 에쿠스 이런 차량에 비했을 때 많이 바뀌었어요. 딱 보시면 이제 이 제네시스를 디자인했던 그 어떤 뭐 그분을 저희가 만날 수는 없지만, 동양적인 미를 많이 강조해서 유선형 이렇게 타입으로 넣었다고 해요. 저도 지금에서 이게 보면은 요건 3.3 기본 그랜드 등급이라는 걸 조금 여러분들 감안하고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U자로 들어가 있는 이거와 대시보드 이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튼 배열이나 이런 부분이 제네시스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여튼 제 생각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너무 이뻐요. 예. 제가 사실 이제 수입차 뭐 벤츠나 BMW 자료화면 보시면 센터 펜시아 쪽에서 보시면 그냥 기본 가운데 이렇게 딱 이거 숫자만 따다닥 있고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볼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유선형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스틸 재질로 비슷한 거 이렇게 입혀 놓다 보니까 이거 여기 버튼 볼륨 조절기도 이렇게 여기 안쪽도 다 이렇게 스틸 재질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적인 부분에선 정말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적인 부분이 되게 간결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 가운데 이게 들어갔던 요 내비가 되게 그 당시에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이뻤어요. 뭔가 그전에만 되게 투박한 모습으로 되게 그랜저나 자료화면은 이제 또 이것도 여러 개 넣어줘야 돼. 그랜저는 아마 TG 타보셔서 알겠지만, T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 네모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옛날 로체나 뭐 이거 딱 그 모양 아시죠, 여러분들? 딱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세련되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단점 중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차에는 옵션이 빠져 있기는 한데, 이제 DIS라고 해서 여기 이쪽에 보통 조그 셔틀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여기 돌아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차 이제 BMW에 이제 이렇게 조그 셔틀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저도 그때 이제 이 차만 판매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를 많이 판매했었는데, 그 조그 셔틀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게 버튼도 잘 안 먹고, 사실 요거와 이거의 호환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왜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또 만약에 가격이 그 당시에 쌌더라면 걱정이 없었을 텐데, 요 부분이 예전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DIS에 묶여 있었던 이게 46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야지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다 뒤에 리어 모니터는 120만 원. 와,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방 사각 카메라를 더할 경우에 180만 원. 그다음에 요 리얼 모니터 뭐 스마트 컨트롤 뭐 이거 다 넣으면은 총 금액이 얼마였냐? 916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도 사실 916만 원 옵션 넣으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근데 뭐 이거 넣고 DIS 넣고 뒤에 리어 모니터 넣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넣었으면 916만 원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실 이 옵션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막 옵션 제일 장난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에서는 사실 많이 감가됐으니까 어느 정도 중고차 가격에서 많이 다운됐으니까 이롭지만,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이 옵션 덕후들만 좋아하거나 뭐 정말 이제 막 회장님들이 진짜 옵션 다 때려 넣어 이러신 분들 정말 아마 후회를 많이 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 두 번째, 실내에서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차가
기존에 있던 그랜저나 이런 거 비했을 때 당연히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벤츠의 럭셔리함, 우아함 이런 걸 많이 따라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부분을 막 제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차는 기본 옵션이라 이제 렉시콘 사운드도 빠져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메모리 시트, 뭐 이쪽에 통풍 이런 것도 다 빠져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때 정말 2008년, 2009년, 10년도에 봤을 때 그런 옵션을 넣는 건 정말 최고였습니다. 최고. 네, 에쿠스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 옵션을 제네시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굉장히 큰 부분이었던 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이것도 말씀 많이 주시는데 이제 가만히 계세요. 계시면 바로 요 시트 부분인데요. 이 시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제네시스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랜저도 굉장히 편한데 제네시스 타보면 굉장히 좋고, 이 사이드를 엮어주는 이 사이드 부분하고 이 시트의 이 소재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차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얼마였더라? 이게 18만 정도 뛰었거든요? 18만 3천 뛰었는데도 여기랑 뒤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굉장히 깨끗하죠? 가죽 재질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잘 안 보이네? 어두워서. 네.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단적으로 뭐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안 좋다고 얘기하시냐면 이 스커트,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많이 빨리 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2011년 이제 등록이 되고 2012년형 3월에 출시돼서 이제 12년형 차량인지라, 이 차는 이제 8단 미션에 이제 키로수 18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세월로 따졌을 때 8년밖에 안 돼서 이 정도지만, 이 전 아마 그 BH 8년식, 9년식을 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세월의 흔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20년 쇼파 쓰시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게 좀 많이 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핸들 열선이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핸들 열선이 이렇게 옆에 쪽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핸들 열선이 달렸는데,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좀 느꼈던 건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다음 편에 또 DH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뜨거우면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뜨겁게 온도 센서를 그러니까 이 차만 그런 건지 다른 차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차도 혹시 BH 타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여기 열선이 이게 두 가지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있는데, 확실히 이 부분은 이제 온도 조절이 잘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이 3단으로 이것도 3단으로 넣잖아요. 3단을 넣으면은 진짜 엉덩이가 데일 정도로 거의 이게 그러니까 따뜻하다 못해서 뜨겁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이 핸들에 들어가는 이 핸들 리모컨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도 뭘 따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지금 LF 소나타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똑딱이처럼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아니면 터치 스크린처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좀 많긴 한데, 요렇게 보았을 때 볼륨 조절기가 이런 부분은 핸들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아니면 삼성차나 다른 데 좀 뒤쪽에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요 전면부에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은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불편하고 좀 미관상이나 이런 거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요걸 좀 간결하게 좀 만들고, 좀 핸들에서 봤을 때 좀 필요한 부분을 좀 뒤쪽으로 이렇게 뺐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좀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에서 제네시스의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안정성이죠. 요 차량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도 이제 제네시스는 VDC, 이제 차세 제어 장치 같은 거라던가 TPMS 공기압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6개 에어백.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은, 해외 북미에서 이제 수출해서 해외에서 만들었던 차는 8개 에어백이 들어가는데, 국산에서 저희 내수했던 차량은 6개밖에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여기 커튼 에어백과 여기 에어백, 이제 뭐 핸드 여기 에어백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왜 우리나라는 6개밖에 안 들어갔는지, 왜 그거는 좀 현대자동차에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뒷좌석에 이제 가족형 패밀리 세단이라던가, 또는 이제 기업 이제 그때 당시에 회장급들은 에쿠스를 탔지만 이사진들은 이 차를 많이 탔단 말이에요. 뒷좌석을 많이 탔는데, 뒷좌석에 나왔던 이 무릎 공간과 이 천장 이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장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이제 좀 이따가 주행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앞에도 멀티링크, 뒤에도 멀티링크를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주행하는데 요철이나 이런 데 넘어가시면 저속 구간에서 굉장히 정말 랜드로 정말 승차감만 하는 정말 최고, 정말 DH도 그렇지만은 승차감만 하는 최고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뒷좌석에서 타고도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에 이렇게 보이는 이 뷰나 이런 것도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면, 예, 보시면, 예, 이게 좁아 보이지가 않아요. 차가 E클래스나 이제 5시리즈 타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5시리즈하고 E클래스 타면요, 무릎 공간 절대 이만큼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앞에 좌석을 제가 어느 정도 당겨 놓고도 했는데도 무릎 공간이 지금 한 뼘 넘게나 나와요. 이만큼 공간을 뺐다는 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최고, 현대차한테 잘한 거 이겁니다.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생산하신 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겠지만, 아마 벤츠하고 E클래스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실내 공간을 진짜 맡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에서 또 이렇게 잠깐 보시면, 좀 앞에도 닫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닫아서 얘기를 했냐면, 잠깐만요. 정말 조용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실내에서 말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MVH라고 해서, 이제 안에 들어오는 소음 있죠?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임원들이 그래 이렇게 막 회의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조용하게 얘기를 해도 다 들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실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제 주행하러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공도에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은 저희가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갖고 오면은 제 성격 아시거나 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다 한번 타보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단 미션인 그 2011년도 이제 페이스리프트된 차량인데요. 현재 키로수 마일리지는 18만 정도 주행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며칠 동안 타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 좋은 점과 또 안 좋은 점을 골고루 섞여 말씀드리면, 좋은 점은 바로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뭐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두 번째 뭐냐면 안 좋은 건 연비가 안 좋습니다. 진짜 연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연비를, 근데 사실 이 3.3 엔진에서 뭐 연비를 좋으면 사실 2.0이나 뭐 LPG나 이런 거 타셔야 되는 게 맞기, 아니면 디젤 타시거나 이런 게 맞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연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유지 비용을 아셔야 되니까, 현재 이 차는 공인 연비가 9.6km고요. 저속일 때 보통 저속 구간 이렇게 시내 주행할 때 한 7, 8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이면 한 11, 12, 뭐 13까지 14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주행은 이제 좀 더 많이 해봤을 때 제가 또 느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시트에 대한 부분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트가 이게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았던 시트가 뭐였냐, 푸조가 되게 좋았거든요. 푸조의 시트, 이 버킷 시트처럼 감싸주는 이 시트가 되게 좋았는데, 이쪽에서 사이드 쪽에서 이 요추하고 이쪽 흉추를 따라서 이쪽 잡아주는, 이 아까도 설명드렸던 이 시트가 몸을 지탱을 해주면서 차를, 이게 이 장거리 운행을 하더라도, 제가 이거 장거리 운행을 좀 멀리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했는데 정말 편해요. 네, 진짜 편합니다. 이 시트를 진짜 잘 만들고, 이런 착자감이라던가 이 시트 포지션이라던가, 이 한국인의 이런 것도 체형에도 되게 잘 맞고, 또 이렇게 잡아주는, 이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전혀 탔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을 많이 들어요. 제가 소나타나 이런 거 타보면은 오래 타면 허리 좀 아프거든요. 또 이제 폭스바겐 차도, 솔직히 벤츠 아마 아실걸요. 벤츠 타시는 분들 아실걸요. 허리 되게 아프실걸요. 근데 이 차 타면서 저 허리 아파요, 장거리 운행인데 허리 아파요, 이러신 분들 전혀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 칭찬 안 할 수가 없고, 주행하면서 시트는 우리 몸과 되게 가까이 앉아 있고, 소파 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시트라는 게 비교를 하자면 소파에 앉아 있는데 허리가 베기고 아파.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트 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이 시트 재질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물론 뭐 이제 뭐 다른 차량이 더 좋은 것도 많긴 하지만 이렇게 만든 인체 공학적으로 만든 것 제네시스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시트 최고. 네. 여기까지 해서 주행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 제가 아까 정말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이거 꼭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해 온 거를 마지막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막 영상 좀 주행하고 하고 와서 좀 많이 길어졌는데 자 어쨌든 이 영상 하나로 해서 제네시스에 대한 모든 걸 집대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재미없더라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차에 대한 결함 그 다음에 문제 이거를 총 말씀을 드릴 건데 총 이제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ABS 리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 이제 380에 들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80에 들어갔다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리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거 부분은 어차피 2009년도에 생산됐던 차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ABS는 리콜이 됐던 거기 때문에 ABS하고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리콜 사항이 접수돼서 아마 우편물로 가거나 받았던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총 이제 7가지 이제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다른 타 유튜버님의 이제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 자세한 부분은 그 타 유튜버님의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봤을 때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OCV라고 해서 밸브 누유 문제고요. 두 번째는 CVVT 소음 문제, 세 번째는 오일 누유 문제, 네 번째는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 이제 미션 문제고요. 다섯 번째는 아까 주행하면서 말씀드렸던 EHPS 전자식 파워펌프 문제, 네, 여섯 번째는 ABS 모듈 방금 리콜과 관련됐다고 했죠. 그다음 마지막은 캐니스터 문제인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저는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설명하시는 걸 꼭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이제 OCV 밸브 문제입니다. 이렇게 엔진 룸이 딱 나오실 거예요. 여기 나왔을 때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하나 하고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예. 이게 왜 여기서 문제되냐면 요거를 사실은 이제 떼가지고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떼서 볼 수가 없는데 요 부분은 제네시스에서 가장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요 밸브를 타고서는 이제 바로 저기 잠시만요. 여기 바로 뒤쪽에 보면 이쪽에 ECU 부분이 있어요. ECU 부분인데 이 ECU까지 역류하는 오일이 역류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장비를 요거를 빼서 여기 오일이 묻어 있나 안 묻어 있나 그거를 보신 다음에 그게 만약에 묻어 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의심이 됐으면은 ECU 있는 데까지 봐서 거기 안에도 만약에 오일이 좀 묻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차는 사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CVVT 소음인데요. 아침에 냉간시에 첫 시동 걸었을 때 앞에 요 플로펠 요 앞쪽에서 소리가 굉장히 2, 3초 정도, 3, 4초 정도 굉장히 굉음을 발생하면서 소리가 엄청 많이 난다. 라고 하시면 그 차를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아니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꼭 그 해당 딜러님한테 말씀하셔서 이런 거는 좀 수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CVVT 소음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비용이 고치는데 한 140만 원 정도, 100 초반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일 누유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플라스틱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플라스틱 있고 요 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잠박 카바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뭐 누유라고 해서 이게 뭐 말 그대로 여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제 살짝 맺혀 있으면 저희가 미세누유라고 하고 이 차 같은 경우 현재 저는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 만약 흘렀던 자국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잠바 가스켓과 요 안쪽에서 보시면 요 안쪽까지 흘러내렸다 그러면 로크암 커버라고 있어요. 로크암 커버까지 해서 다 프론트 케이스까지 해가지고 다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디자인 커버가 돼 있기 때문에 꼭 탈거해 보신 다음에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션의 솔레노이드 밸브 문제인데요. 네, 시동을 켜시고요. 이제 요걸 이제 저는 이제 주행을 이 차를 해보면서 말씀을 이제 아까 이제 미션 변속이나 이런 거 정확히 잘 됐는데 이제 P하고 R하고 N, D 이렇게 여기 한번 여기 비춰주실래요? D
NRP. 네, 이 차는 문제없이 잘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나가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들어와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말 그대로 미션을 밀어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이런 마스터 실리,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 이게 잘 고장이 난다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혹시라도 뭐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비용이 대략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면서 주행을 해봤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단 기어 1에서 3단 기어 정도에서 미션 슬립 현상, 그러니까 미션이 이제 튄다고 저희가 표현하죠. 뭐 대략 한 30km에서 60km 내외겠죠. 그때 미션이 좀 튄다, 이렇게 저희가 몸이 떨릴 정도로 튀는 건 충격 현상이고, 미션 들어가는 속도나 이런 게 뭔가 울컥거린다거나 이러시면은 요거는 솔레노이드 밸브 당연히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미션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차는 무조건 패스하셔야 돼요. 근데 뭐 물론 오일팬을 다 뜯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오일팬에 쇳가루가 계속 축적되고 농축되다 보면은 미션이 이제 아예 못 쓰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 오일 교체 잘 해주시는 거를 꼭 이제 권장을 드리고, 또한 이제 주기적으로 뭐 엔진 오일 가듯이 미션 오일도 잘 갈아주셔야 미션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바로 여기서 안에 실내에서 말씀드린 건 아까도 주행하면서 말씀드렸는데 EHPS 전자식 파워펌프인데요. 요거는 사실 따로 점검해서 어떻게 알아볼 수는 없고, 핸들을 이렇게 돌려봐요. 이쪽을 또 돌리고, 이제 감응이 와야 되는데, 이 감응이 오기 전에 이게 막 핸들이 이제 잠기는 것처럼 핸들이 이게 굉장히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핸들이. 그러니까 이제 핸들이 잘 안 돌아가고, 지금 여기 주행 중에 좀 알아보셔야 될 텐데, 지금 이 차는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핸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 시운전 해보실 텐데, 시운전 해보는데 갑자기 좌측 우측으로 돌리는데 핸들이 너무 뻑뻑해. 파워 오일도 유량이 적정하고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이 커넥터 사이에 이제 앞 범버 밑에 쪽에 탈거해 보시면 커넥터 쪽이 있는데, 그 커넥터가 뭐 불에 눌러 붙었다던가 아니면 RMDPS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서 그래요. 요 비용이 그냥 100단위가 넘어가요. 100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물론 생명과도 직결되죠.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핸들이 안 돌아가거나 핸들이 잠겨버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게, 요게 바로 여기 보이세요? 이게 라벨즈 있는 거, 요거 보이세요? 요게 바로 ABS 모듈입니다. ABS 모듈인데, 여기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리콜 조치가 떨어졌던 이제 리콜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이 ABS 이 모듈이 약간 부식이 있거나, 또는 여기로 와서 잠깐 보시면, 현재 이 차는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만, 제가 시동을 잠깐 꺼볼게요. 뒤로 좀 와보세요. 뒤로 와보셔서, 자, 이게 제가 이제 시동을 껐는데, 요 밑에 여기 브레이크 페달 있죠? 페달이 있는데, 이 페달을 이렇게 누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제 요게 마스터 실린더가 이제 쏴주고 안 쏴주고 막 그런데, 근데 이게 약간 감응이 없다. 이게 눌렀는데 이게 푹 들어간다던가, 눌렀는데 안 튀어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러면은 무조건 ABS 모듈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 해보시면은 ABS 모듈 같은 경우에도 혹시 지금은 만약에 뭐 보증에 뭐 리콜을 받았던 건 뭐 했는데 또 고장났다 그러면은 비용이 그냥 200이 그냥 훅쩍 들어갑니다. 150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차는 이상이 없어요.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좀 주저없이 좀 영상을 찍는 바람에 조금 체계적이진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했습니다.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대략 한 900 한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1년식에 12년형 제네시스 3.3 그랜드 프라임 등급의 키로수는 18만 정도 주행을 했고요. 이제 상품용 들어갈 건데, 어쨌든 1000만 원대도 안 되는 이제 차량으로, 1000만 원이면 사실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에 웬만한 그냥 벤츠나 BMW 이런 구형 막 이런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차 사지 마시고, 우리 국산차 되게 좋잖아요. 제네시스 BH 되게 좋은 차예요. 저도 나름대로 제가 수입차도 많이 타보고 뭐 이런저런 많이 타봤는데 이만한 차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차가 물론 벤츠, BM 뭐 이런 회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현대차가 뭐 이긴다 지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겠지만 1,000만 원에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수입차 사가지고 막 머리 아프시고 막 골치 아프시고 이런 차 사지 마시고 그냥 제네시스 BH 제가 그냥 무조건 강추 드릴게요. 그냥 사셔요. 그냥 1,0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1,000만 원 수입차 버리지 마시고 그냥 바로 제네시스 BH로 가서 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차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골고루 섞어가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이 좀 많이 좋아요 그렇게 많이 해주셔야 제가 힘을 내서 다음 편에 DH도 열심히 찍을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고 하는데 조금 많이 오랜 시간 걸렸고 첫 편이다 보니까 많이 미흡할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더욱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는 저희 안녕말가 김정호 사장이 될 테니까요.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